상상해 보세요. 접시에 놓인 육즙 가득한 뜨거운 스테이크를요. 아니면 피크닉에서 먹는 군침도는 바비큐도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커다란 빨간 글씨로 암 유발이라고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선정적인 신문 기사 제목 같지 않나요? 하지만 몇 년 전 실제로 이런 뉴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고기 애호가들 사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근만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작별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과장된 헛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실과 연구 결과, 그리고 논쟁점들을 가지고 과연 붉은 육류가 정말로 암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그 의문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약속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은 7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유명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들은 8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분석했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보고서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기본부터 살펴봅시다. 학자들이 말하는 붉은 고기란 무엇일까요? 언뜻 들으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고기가 붉은색이면 붉은 고기겠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붉은 고기를 언급할 때 이는 모든 포유류의 고기를 뜻합니다. 이 범주에는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포함되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광고 덕분에 돼지고기를 또 다른 흰살고기로 여기는데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화학과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돼지고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것은 바로 미오글로빈이라는 특정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활발할수록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아지고 그만큼 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닭고기,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생선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이렇습니다. 네 발로 뛰던 동물이라면 붉은 고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규칙이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 차이가 핵심적입니다. 가공육이란 맛을 좋게 하거나 보존 기간을 늘리려고 특별한 처리 과정을 거친 모든 고기를 말합니다. 단순히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처리 과정들이냐고요? 소금에 절이거나 훈연하거나 건조시키거나 발효시키거나 또는 방부제를 첨가하는 등의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 진열대에 있는 소시지, 햄, 베이컨, 살라미 같은 모든 종류의 가공된 고기 제품이나 육류 통조림은 다 가공육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바비큐용 고기라도 공장에서 보존제가 들어간 복잡한 양념에 미리 절여진 상태라면 가공육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선한 다진 고기로 직접 만든 패티나 함박 스테이크는 단순히 붉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기라도 공장에서 소금, 아질산염 등 다른 첨가물을 넣어 만든 소시지는 이미 가공육이 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차이가 바로 이 모든 논란의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곧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IRC는 보고서를 통해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범주로 인체 발암성 물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 즉 결장암과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리지 않나요? 일반 대중은 이런 소식을 접하면 소시지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거의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1군 발암물질 그룹에는 그 위험성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물질과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담배 연기, 성면, 플루토늄, 알코올, 그리고 태양 복사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은 WHO 베이컨을 플루토늄과 동급으로, 소시지도 담배처럼 암 유발과 같이 자극적으로 보도했죠. 물론 이는 곧바로 전 세계적인 공황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시지를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자극적인 큰 뉴스에는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간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과학자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연관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논점은 위험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질에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위험도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길가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주하는 트럭에 치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위험 분류에서 돌부리와 트럭은 둘 다 그룹 1, 즉 확실히 부상을 유발함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부상의 심각성과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가공육과 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관성이 흡연과 암 사이의 연관성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해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 담배로 인한 위험만큼 거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찰과상과 심각한 골절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공되지 않은 일반적인 붉은 고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스테이크나 구운 소고기 같은 것 말이죠. 이 기관은 이를 2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발암 물질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덜 위협적으로 들리죠.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 분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과학자들이 붉은 고기 섭취와 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연관성을 시사하는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췌장암이나 전립선암과의 잠재적 연관성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가공육의 경우처럼 확실하다고 단정할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증거는 있지만 아직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과학자들이 완전히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은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그렇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수준이죠. 100% 확신이 아니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심각한 의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선한 고기 한 조각과 소시지는 암 위험도 면에서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된 셈입니다. 고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햄철입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형태의 철분으로 고기에 붉은 빛을 내는 주범이기도 하죠. 우리 몸은 햄철을 매우 효과적으로 흡수하는데요. 이는 한편으로는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면이 존재합니다. 햄철은 우리 몸의 장 속에서 N-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물질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장세포들은 스스로를 복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자주 분열할수록 그 과정에서 DNA 복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오류, 즉 돌연변이는 암세포가 생겨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기를 유익한 철분 공급원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햄철이 우리 몸 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달갑지 않은 화학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붉은 고기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아질산염과 질산염입니다. 아마 가공육 제품 라벨에서 이 이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공육에 첨가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방부제 역할을 하여 보툴리누스균 등 위험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둘째, 햄과 소시지에 식욕을 돋우는 특유의 분홍색과 고기 맛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분들입니다. 만약 아질산 나트륨이 없다면 삶은 소시지는 회색빛에 볼품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몸속에서 특히 위장의 산성 환경에서는 이 아질산염이 앞서 언급했던 N-니트로소 화합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고기를 강하게 가열하면 이 과정은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즉,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굽는 행위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발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품의 안전성과 매력을 위해 첨가된 성분이 오히려 잠재적인 위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육은 가장 엄격한 발암 물질 분류에 포함된 것입니다. 가공육 속에는 이미 유해 물질에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바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바삭하고 노릇하게 잘 구워진 스테이크 겉면을 좋아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 부분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굽거나 오븐에 노릇하게 구울 때, 고기 속 아미노산, 크레아틴, 그리고 당분들이 서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줄여서 HCA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세포 DNA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돌연변이 유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암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조리 온도가 높고 고기가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이러한 유해 화합물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짙은 색에 거의 그을린 듯한 웰던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나 레어 스테이크 또는 찌거나 삶은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함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시각적으로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려다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재적인 해로움을 키우는 셈이죠. 이는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조리된 닭고기나 생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릴이나 숯불에 구울 때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l 문제에 더해 또 다른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줄여서 PAH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생성 과정은 의외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고기에서 떨어진 기름이 뜨거운 수치나 불꽃에 닿아 연기가 피어오를 때, 우리가 바비큐나 숯불구이를 먹을 때 그토록 좋아하는 그 특유의 훈연향을 내는 연기 속에 바로 이 PAH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연기는 고기 조각을 감싸 안고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고기 표면에 침착됩니다. 뿐만 아니라 PAH는 고기가 불과 직접 닿아 검게 그을리거나 탄화되는 부분에서도 직접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 역시 잘 알려진 발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화로 고기를 굽는 방식은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입니다. 고온에서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과 연기 및 불꽃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발생하는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PAH들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숯불구이 같은 직화 요리를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고기가 검게 그을리거나 탄 부분을 피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숫자로 정확히 얼마나 위험이 늘어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이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관련 데이터는 꽤 구체적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5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대략 소시지 1개, 베이컨 2조각 또는 햄 두어 조각 정도의 양입니다. 꽤나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굉장히 큰 폭의 증가처럼 들립니다. 가공하지 않은 붉은 고기의 경우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매일 100g의 붉은 고기를 섭취하면 위험이 약 1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 17%와 18%라는 숫자들이 뉴스 공간을 뒤흔든 폭탄 같은 발표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식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장 패닉에 빠져 냉장고에서 고기를 모두 내던지기 전에 이 퍼센티지 뒤에 실제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적 위험이지 절대적 위험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인의 평생 대장암 발생, 절대적 위험은 약 5%입니다. 즉, 고기를 먹든 안 먹든 100명 중 5명은 대장암에 걸린다는 뜻이죠. 이제 가공육 섭취로 인한 상대적 위험 18%를 생각해 봅시다. 이 18%는 전체 100%가 아니라 바로 그 기본 위험률인 5%에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5%의 18%는 약 9.9%입니다. 따라서 매일 50가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당신의 절대적 위험은 5%에서 5.9%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 5명에서 거의 6명으로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물론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종말론적인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100명 중 5명에서 6명으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병에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 위험과 절대적 위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불필요한 공황 상태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관찰 연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과학자들은 대규모 인원을 선정하여 식단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 수년간 그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합니다. 그 후에 특정 음식 섭취와 질병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시기죠.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큰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상관관계, 즉 단순히 연관성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구들은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더 자주 피우고 술을 더 많이 마시며 채소와 과일은 덜 먹는 등 전반적으로 덜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흔히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무엇이 질병의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소시지 한 조각 더 먹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식후에 피운 담배 한 개피 때문일까요? 혹은 식단에 섬유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한 가지 요인을 다른 요인과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보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왜 느리게 가는지, 타이어가 펑크 나서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품질, 과연 중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가상의 소 2마리를 비교해 볼까요? 한 마리는 평생 푸른 초원에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으며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좁은 축사에 갇혀 곡물, 콩,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사료를 먹었습니다. 이 두 소의 고기는 맛은 물론이고 성분 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초지 방목 소고기는 일반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와 E,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더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오메가6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어 사람의 건강에 더욱 유익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고기는 농장에서 사용된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의 잔류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유형의 고기 간에 명확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지만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원재료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란 동물의 고기를 선택함으로써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을 얼마나 관리할지는 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기를 튀기거나 구울 때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고기를 무조건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만 먹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기가 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새까맣게 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겉부분이 조금 타버렸다면 그 부분만 깔끔하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둘째, 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자주 뒤집어 가며 익히세요. 이렇게 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리 전에 미리 재워두는 것, 마리네이드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 레몬즙, 허브, 향신료, 로즈마리나 강황 등을 활용한 마리네이드는 발암물질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부드러운 조리법을 고려해보세요. 강한 불에 튀기거나 굽는 것 대신 찜, 저온 베이킹, 수비드 같은 조리법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리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자 위험을 관리하는 강력한 지렛대이자 도구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접시 위에서의 올바른 음식 조합은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험관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며 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에 맞서는 핵심적인 아군은 바로 채소,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그리고 양배추는 모두 우리 몸이 발암 물질을 중화하고 배출하도록 돕는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색깔이 선명한 채소, 과일, 그리고 베리류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 또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자튀김과 함께 단출하게 스테이크만 먹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반면에 같은 스테이크라도 신선한 IP 채소, 토마토, 피망으로 만든 푸짐한 샐러드와 곁들인 찐 브로콜리 한 접시가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후자의 경우, 여러분은 단순히 비타민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채소와 함께 먹어라 는 말은 단순히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영양사들의 조언을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위험 감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정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효소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이 시스템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여 구운 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발암 물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중화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 시스템이 더 느리거나 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유해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게 되어 암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암, 예를 들어 대장암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크게 높이는 유전 증후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붉은 고기 섭취 제한에 대한 권고사항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암 발병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식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이컨 섭취로 인한 위험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 과연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위험의 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실 수 있도록 세계 암 연구 기금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공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대장암이 식생활과 관련된 전체 암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목해 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암 사망자의 약 22%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려 22%입니다. 이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등 수많은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암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규모의 차이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금연이야말로 암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소시지 섭취를 줄이는 것도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전체 암 발생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주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떠들썩했던 보고서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과학계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결론은 의외로 신중하고 침착했으며 공포나 과장된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암 학회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 와 세계 암 연구 기금 월드 캔서 리서치 펀드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권위 있는 보건 기관들은 적색육을 완전히 끊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한하라이지 완전히 배제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은 일주일에 350룰라 500g 이상의 적색육은 먹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대략 중간 크기 3인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가공육의 경우 가능한 한 적게 섭취하고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 스테이크와 샤슬릭, 꼬치구이 같은 음식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당히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완전한 금지에서 현명한 소비로 옮겨갔습니다. 식단의 주된 부분을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주 요리가 아닌 보충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고기의 잠재적 위험과 영양학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가공육이 플루토늄, 흡연과 같은 등급에 분류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로움의 정도가 아닌 해로움이 존재한다는 확신에 대한 분류입니다. 위험도를 1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흡연은 이 척도에서 90쯤에 해당할 겁니다. 반면 매일 베이컨 50g을 먹는 것은 5나 6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 100%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1군 발암물질이라는 분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해로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는 똑같이 확신하지만 그 연관성의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시지의 위험과 담배의 위험을 비교하는 것은 고양이 핥힌 상처와 호랑이의 공격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기술적으로는 동물에 의한 부상이긴 하지만요. 바로 이러한 개념의 혼동이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와 암 발병 위험 사이에는 실제로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으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낮습니다. 핵심은 적당함과 인식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조리법에 신경 쓰고 채소를 듬뿍 곁들인 붉은 고기 섭취는 절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소시지, 샌드위치나 바싹 태운 베이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려움 대신 더 많은 명확함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붉은 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